아이고, 성격도 까칠하네. 그런데 몸매는 괜찮잖아. 나이는 좀 있지만. 당장 손 치우세요. 아줌마,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 어때?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산에서 혼자 사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경기도 외곽 해발 1000m가 넘는 옥령산은 사계절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산입니다. 특히 가을이면 단풍이 장관을 이루어 주말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하지만 이 산에는 다른 산과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산 중턱에 있는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여성 등산관리인 때문입니다. 이연아, 올해 48살. 키는 165cm 정도로 평범하지만 어깨가 넓고 다리 근육이 단단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는 항상 뒤로 단정하게 묶고 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죠. 연아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산 전체를 순찰합니다.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안전 로프를 점검하고 낙석이나 쓰러진 나무가 있으면 즉시 정리하죠. 겨울이면 빙판길에 모래를 뿌리고 여름이면 해충 방제를 위해 약품을 살포합니다. 하루 종일 산을 오르내리며 일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산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럽습니다. 등산객들은 연하를 보면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처음엔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끼게 되죠. 특히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흡연을 하는 등산객들 앞에 나타날 때의 연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 무리의 젊은 남성들이 산 정상 근처에서 소주를 마시며 고성방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빈 병과 안주 포장지를 아무렇게나 버리고 있을 때 연하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음주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도 모두 가져가세요. 연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처음엔 비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연하의 시선과 마주치자 갑자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쓰레기를 모두 치우고 조용히 산을 내려갔죠. 산 아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군대 출신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특수부대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겨울 눈사태로 고립된 등산객을 혼자서 구조해낸 일이 있었고 몇 달 전에는 멧돼지를 맨손으로 제압한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박철수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저 아줌마는 뭔가 다르다고. 평소엔 조용하지만 위급할 때는 정말 믿음직스럽거든. 그런데 왜 이런 산골에 혼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연하의 집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작은 컨테이너 하우스입니다. 생필품만 있는 단순한 공간이지만 한쪽 벽에는 낡은 금속 상자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과거가 담겨 있죠. 해가 질 무렵 연하는 항상 산 정상에 올라가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만큼은 그녀의 표정이 한없이 쓸쓸해 보입니다.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무언가를 후회하는 것 같죠. 이곳에서라면 조용히 살 수 있을 거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을 거고 나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연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이 평화로운 산에 예상치 못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령산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관광버스 한 대가
산 입구 주차장에 멈춰섰죠. 버스에서 내린 것은 등산객이 아니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들과 현장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산 입구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굴삭기와 덤프트럭까지 나타나 산 초입에 임시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수군거렸지만 공사 관계자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로 정비 공사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공사 인부들이 등산로가 아닌 엉뚱한 곳에 펜스를 치고 있었고 산 초입에는 유료 입장료 징수소라는 간판까지 세워졌습니다. 잠깐, 이게 뭡니까? 연화가 공사 현장에 나타나자 현장 감독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그는 목에 금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 여기 관리인이구나. 나는 진파 건설 현장 감독 최동철이야. 앞으로 이 산은 우리가 관리하게 됐어. 최동철의 말에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산림청에서 정식으로 임명받은 관리인인데 갑자기 민간업체가 나타나 산을 관리한다니 말이 안 되었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여기서 5년째 일하고 있는 정식 관리인입니다. 아줌마, 세상이 바뀌는 거야. 이제 이 산은 리조트가 들어서게 돼. 당연히 관리도 우리가 해야지. 최동철은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부하들도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리조트요? 이 산은 보호구역인데요. 함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고 아줌마는 그냥 짐 싸서 나가면 돼. 연화는 즉시 산림청에 신고했지만 담당자는 이미 개발 허가가 났다며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연화의 관리인 임명도 해지된 상태라고 통보받았죠. 며칠 후 진파 건설 소속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산을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히 조폭 출신으로 보였습니다. 문신, 금리, 그리고 위압적인 말투까지 모든 것이 평범한 건설업체 직원들과는 달랐죠. 산 입구에는 입장료 성인 10,000원이라는 편말이 세워졌고 등산객들은 황당해했습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조폭들은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뭔 소리야? 여기 우리 땅이야. 들어가고 싶으면 돈 내고 들어가든지 아니면 꺼져. 연화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년 동안 자신이 정성껏 갖고 온 산이 하루아침에 조폭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연화가 자신의 컨테이너 하우스 앞에 앉아 있을 때 조폭 몇 명이 나타났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그들의 의도는 명백했습니다. 야, 아줌마. 아직도 여기 있네? 우리가 나가라고 했잖아.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연화의 단호한 말에 조폭들은 오히려 더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연화에게 다가가 어깨를 만지려고 했죠. 아이고, 성격도 까칠하네. 그런데 몸매는 괜찮잖아. 나이는 좀 있지만 말이야. 손 치우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욱 재미있어 했죠. 아줌마,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어. 어때?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연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조폭들은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이미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죠. 뭐야, 무서워하나? 하하, 산에서 혼자 사는 아줌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조폭들이 웃으며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연하는 그들을 정확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죠. 지금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네요. 연하는 컨테이너 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벽에 있던 금속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군복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에서 그녀가 꺼낸 것은 707 특임대 마크가 새겨진 베레모였습니다. 연하는 베레모를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연하는 베레모를 쓰고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쓰는 베레모의 무게가 예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죠. 거울 속의 자신은 더 이상 평범한 등산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707 특임대 이연하 중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연하는 금속 상자에서 다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야간 투시경, 군용 나이프, 그리고 작은 무전기까지. 모든 것이 5년 전 전역할 때 가져온 것들이었죠. 손에 익은 장비들을 만지며 연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작전명 산불일. 그때도 산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연하는 고개를 저으며 과거의 기억을 떨쳐냈습니다. 지금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중요했죠. 그녀는 조폭들의 본거지를 파악하기 위해 야간 정찰을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연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발걸음,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몸짓, 모든 것이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의 것이었죠. 그녀는 조폭들이 설치한 임시 건물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조폭들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창문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야, 이 산 개발하면 얼마나 벌어? 형님 말로는 최소 100억은 된다고 하더라. 리조트 하나만 지어도 대박이야. 그럼 우리도 한몫 단단히 하겠네. 그런데 그 아줌마는 어쩌지? 뭘 어쩌긴 알아서 나가겠지. 안 나가면 더 세게 밀어붙이고. 연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단순한 땅 장사가 아니라 대규모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고 그 뒤에는 더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며칠 후 연하는 은퇴한 군 동기 김태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태현은 전역 후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연하와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죠. 태연아, 나야. 연하? 정말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연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태연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너답지 않게 참고 있었구나. 예전 같으면 벌써 다 정리했을 텐데. 이젠 다르잖아.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어. 도움이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감시 장비 좀. 그리고 드론 하나. 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일 직접 가져다 줄게. 그런데 연하야, 조심해.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예전과 다르다고. 다음 날 태연이 옥령산을 찾아왔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옛 동료는 여전히 듬직해 보였지만 연하를 보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게 다야. 소형 카메라, 음성 녹음기, 그리고 드론. 모두 최신형이야. 고마워. 이걸로 충분해. 연하야, 혹시 그때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태연의 질문에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그냥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있어. 이 산이 내게는 마지막 안식처거든. 연하는 태연이 가져다 준 장비를 이용해 본격적인 감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의 불법 행위를 녹음하고 촬영했죠. 며칠 만에 상당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조폭들은 등산객들에게 강제로 입장료를 받고 있었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산 곳곳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있었죠. 연화는 이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드론을 이용해 조폭들의 본거지 내부를 촬영하다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건물 안에 대형 지도가 붙어 있었고 그 지도에는 리조트 건설 예정지가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범위가 상상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이 정도면 산 전체를 밀어버리겠다는 거네. 연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단순히 일부 지역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옥령산 전체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조폭 하나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연화는 재빨리 드론을 숨겼지만 조폭은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죠. 누구야? 거기 누구 있어? 연화는 숨을 죽이며 조폭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조폭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죠. 위험했어. 더 조심해야겠다. 연화는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조폭들의 행동을 직접 방해하고 그들이 더 이상 산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작전명 산불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연화는 베레모를 다시 쓰고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관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나서서 조폭들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산속 어딘가에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올빼미가 아니었습니다. 연화가 태연과 약속한 신호음이었죠.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연화의 야간 작전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폭들은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죠. 감시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 나거나 중요한 서류가 사라지거나 심지어 차 타이어에 못이 박히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다, 진짜 이상해. 분명히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고 있어. 조폭들의 리더격인 최동철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부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부하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죠. 형님, 혹시 그 아줌마 아닐까요? 아직도 저 컨테이너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아줌마 하나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자. 최동철은 부하 몇 명을 시켜 연화의 컨테이너 하우스 주변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중년 여성의 거주지일 뿐이었죠. 조폭들은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연화는 수집한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죠. 아, 이거는 이미 처리된 사안입니다. 진파 건설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는 증거들을 보세요. 명백한 폭행과 공갈입니다. 담당 형사는 연화가 내민 사진과 녹음 파일을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이런 사소한 다툼으로 신고하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무단으로 촬영하고 녹음한 것들은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연화는 경찰서를 나오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불법 행위의 증거가 명확한데도 경찰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이 이상했죠. 며칠 후 연화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태연이 가져온 정보에 따르면 진파 건설의 배후에는 지역 유지들과 경찰서장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폭 사업이 아니라 관건과 결탁한 대규모 이권 사업이었던 것이죠. 연화야,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야. 경찰서장 박만수가 이 사업에 투자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신고를 묵살한 거구나. 조심해야 해.
이제 단순한 조폭들이 아니라 권력과 결탁한 세력이야. 연하는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오히려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연하에게 경찰서에서 출두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주거침입과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죠. 말도 안 돼. 내가 언제 폭행을 했다는 거야? 연하는 경찰서에 갔지만 담당 형사는 조폭들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부인이 야간에 그들의 사업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연하는 황당했지만 경찰이 이미 편을 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조사를 받고 나온 연하는 더욱 분노했죠. 그날 밤 조폭들은 연하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문에 붉은 페인트로 48시간 내 나가라는 글씨를 써놓은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선전포고구나. 연하는 태연에게 연락해 더 강력한 장비를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했죠. 연하야, 정말 괜찮겠어? 상대가 만만치 않아. 내가 누군지 잊었어? 707 특임대에서 훈련받은 게 헛것이 아니야. 며칠 후 연하는 조폭들이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감시 중에 우연히 들은 대화였죠. 형님, 야간 불꽃 축제 계획은 언제 실행하나요? 다음 주말이야. 산에 불을 내서 아예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개발 허가도 쉽게 나고. 그럼 그 아줌마는 어쩌고요? 불에 타 죽든지 알아서 도망가든지.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니야. 연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산불을 내서 강제로 개발 명분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었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전쟁이야. 연하는 금속 상자에서 마지막 물건을 꺼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사용했던 전투복이었죠. 5년 만에 입어보는 전투복은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연하의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평범한 등산 관리인이 아니었죠. 전투 준비를 마친 특수부대원 이연하 중사가 돌아온 것입니다. 작전명 산불이 2단계 작전 개시. 연하는 태연에게 마지막 연락을 했습니다. 태연아, 비상사태야. 이들이 산에 불을 지르려고 해. 뭐라고? 그럼 지금 당장 소방서나 산림청에 신고해야지. 이미 해봤어. 다 막혀 있어. 이제 내가 직접 막아야 해. 연하야, 혼자서는 무리야.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 싸움이야. 연하는 전투복을 입고 베레모를 쓴 채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폭들의 계획을 저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산 정상에서 바라본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이 아름다운 산이 며칠 후 불길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어. 태연은 연하와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5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연하가 이렇게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죠.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전명 산불일 마이너스 기밀 해제. 파일을 열자 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침투를 차단하는 작전이었는데 연하가 속한 707 특임대가 투입되었었죠. 그런데 작전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연은 파일을 읽어가며 그날의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작전 중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실제로는 연하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작전 지휘관이었던 이정훈 소령의 잘못된 판단이 사고를 불렀던 것이죠. 연하는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태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연하는 군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썼습니다.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이정훈 소령은 그 일로 진급하고 연하는 불명예 전역을 당했습니다. 이정훈, 그놈이 지금 뭘 하고 있지? 태연은 컴퓨터를 켜고 이정훈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전역 후 민간 보안업체를 거쳐 현재는 국정원 산하 민간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회사가 진파 건설의 보안 컨설팅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태연은 급히 연하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그는 직접 옥령산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연하는 조폭들의 본거지 근처에서 최종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그들이 말한 야간 불꽃 축제 날이었죠. 연하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산불을 내려고 하는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깊은 밤 연하는 조폭들의 본거지에 잠입했습니다. 5년간 잠들어 있던 특수부대원의 본능이 되살아났죠. 소리 없이 벽을 타고 오르고 그림자처럼 건물 안으로 침투하는 모습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건물 안에서 연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조폭들이 군용 발화 장치를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장비는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이거 확실해? 산 전체가 타버릴까? 걱정 마. 이건 군에서 쓰는 거야. 한번 터지면 순식간에 번져. 그럼 그 아줌마는? 산 정상 쪽에 있으니까 도망갈 시간도 없을 거야. 연하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치를 떨었습니다. 단순히 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명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이소령님. 내일 밤에 실행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하는 이소령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폭들 뒤에 군 출신 인물이 있다는 뜻이었죠. 소령님이 뭐라고 하셨어? 계획대로 하되 증거는 남기지 말라고. 그리고 그 여자는 반드시 처리하라고. 연하는 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죠. 조심스럽게 건물을 빠져나온 연하는 태연이 가져다 준 위성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죠. 전파 방해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됐네. 연하는 컨테이너 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정적이 흘렀죠. 집 주변에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우회로를 통해 뒷문으로 접근했습니다. 과연 조폭 서너 명이 그녀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죠. 형님 지시대로 오늘 밤에 처리하자. 조용히 해. 그년이 뭔가 이상하다고 했잖아. 연하는 이들을 피해 산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믿을 만한 기관도 없었죠. 산 정상 근처의 동굴에 임시 은신처를 마련한 연하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폭들 뒤에는 군 출신 인물이 있고 그는 단순히 산을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를? 5년이나 지났는데. 연하는 과거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작전명 산불일에서 자신이 뒤집어 쓴 책임, 그리고 그 일로 이득을 본 사람들. 혹시 그중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새벽이 되어 태연이 옥령산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컨테이너 하우스는 이미 조폭들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죠.
태연은 급히 산속으로 들어가 연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야, 어디 있어? 태연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동굴에서 나왔죠. 태연아, 여기야. 연화, 무사해서 다행이야. 큰일 났어. 태연은 연화에게 자신이 발견한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정훈 소령이 배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놈이 아직도 나를 위험 요소로 보고 있는 거야. 연화야, 이제 혼자서는 안 돼. 같이 싸우자.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끝내야 할 일이야. 5년 전에 제대로 끝내지 못한 일을. 그때 산 아래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조폭들이 계획보다 일찍 작전을 시작한 것이었죠. 산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어. 연화는 전투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무기를 챙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태연아, 산 아래로 내려가서 소방서에 신고해. 나는 불길을 막아볼게. 연화야, 위험해. 하지만 연화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5년간 평화롭게 지내온 산이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불길이 산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설치한 군용 발화 장치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죠. 바람을 타고 번지는 불길은 순식간에 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연화는 불길을 뚫고 산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산림청에서 설치한 비상용 방송 장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소방차들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가파른 절벽을 타고 오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5년 전 작전명 산불일에서도 이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죠. 그때도 불길 속에서 민간인을 구해야 했는데 결국 그 일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해. 산 정상에 도착한 연화는 방송 장비를 작동시켰습니다. 다행히 전력이 살아있었죠. 그녀는 태연이 가져다 준 드론을 띄우고 실시간 영상 전송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옥령산입니다. 현재 인위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위험 상황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이 산불은 사고가 아닙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비상 주파수를 통해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드론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도 함께 전송되었죠. 불길 속에서도 침착하게 방송하는 연화의 모습이 전파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조폭들이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저 여자가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방송을 하고 있어요, 형님. 최동철은 급히 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전화 너머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즉시 저지하라. 그 여자를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해. 하지만 불이 상관없어. 어차피 사고로 처리할 거니까. 연화는 방송을 계속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조폭들의 협박 영상, 불법 개발 계획서, 그리고 군용 발화장치 사진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죠.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듯이 옥령산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산불도 개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연화의 방송을 우연히 본 지역 방송국 기자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불이 아니라 큰 사건이었죠. 기자는 즉시 취재팀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방송하던 연화에게 위험이 닥쳤습니다. 조폭 몇 명이 불길을 뚫고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죠. 연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야. 연하는 방송을 중단하고 조폭들과 대치했습니다. 5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전투였죠. 끝까지 방해하려고. 이제 끝이야, 아줌마. 조폭들이 무기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오히려 입꼬리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끝이라고? 이제 시작인데. 707 특임대에서 단련한 실력이 폭발했습니다. 연하는 첫 번째 조폭의 무기를 빼앗고 두 번째 조폭을 발로 차 넘어뜨렸죠. 세 번째 조폭이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연하는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제압했습니다. 이런 미친. 조폭들은 연하의 실력에 경악했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보였던 그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불길이 점점 거세져서 산 정상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도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죠. 그녀는 드론을 회수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소방 헬기가 아니라 방송사 헬기였죠. 연하의 방송을 본 방송사에서 급히 현장으로 헬기를 보낸 것입니다. 헬기에서 내린 밧줄을 타고 기자와 촬영 감독이 산 정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연하의 상황이 전국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죠. 지금 보시는 것은 옥령산 산 정상의 모습입니다. 한 여성이 불길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산속의 여전사라는 별명까지 생겼죠. 연하의 용기 있는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정우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밀하게 처리하려던 일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작전 중단. 즉시 철수하라.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연하가 공개한 증거들과 현재 상황이 모두 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죠. 경찰과 소방서에도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 헬기들이 도착해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산림청과 경찰 특수부대도 현장에 투입되었죠.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연하는 방송 헬기를 통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이 산을 지켜왔습니다. 단순히 나무와 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산에 일어난 일을 절대 잊지 마세요. 태연은 산 아래에서 연하의 방송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전 억울하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침묵했던 친구가 마침내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불길은 점차 잡혀가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하는 헬기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이송되면서도 마지막까지 증거 자료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전국적으로 옥령산 사건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시민들은 연하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언론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했죠. 정부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벽 4시 옥령산의 불길이 거의 진화된 가운데 경찰 특수부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 사건을 더 이상 지역 경찰서에서 처리할 수는 없었죠. 서울에서 직접 수사팀이 내려온 것입니다. 연하는 임시 구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연기를 많이 마셔서 목이 쉬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하 씨, 정말 대단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위험하니까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온 김영사가 연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짜 배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태연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죠. 연아야, 큰일이야. 이정훈이 도망치려고 해. 뭐라고? 연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정훈이 증거인멸을 위해 도주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인천공항으로 향하고 있어. 새벽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려는 것 같아. 김영사는 당황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정훈이 누구죠? 연하는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5년 전 작전명 산불일의 진짜 책임자이자 이번 옥령산 사건의 배우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지금 당장 공항으로. 늦었어요. 이정훈은 국정원 출신이에요. 정식 루트로는 잡을 수 없어요. 연하는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야겠어요. 연하 씨,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은 일반인 신분이잖아요. 하지만 연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5년 전에 제대로 끝내지 못한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마무리해야 했죠. 태연이 차를 몰고 연하를 공항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중에 연하는 휴대폰으로 여러 곳에 연락을 취했죠. 아직 연락이 닿는 옛 동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준혁아, 나야 연하. 지금 인천공항에 있어? 응, 급한 일이야. 707 특임대 출신 박준혁은 현재 공항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연락을 받고 그는 즉시 움직였죠. 공항에 도착한 연하는 준혁과 만났습니다. 5년 만에 만난 옛 동료는 여전히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연하, 정말 오랜만이다. 그런데 무슨 일이야? 연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정훈의 출국을 막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난색을 표했죠. 이정훈이 국정원 출신이라면 특별 여권을 가지고 있을 거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막기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위험할 거야. 연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정훈과의 최종 대결을 피할 수는 없었죠. 준혁의 도움으로 연하는 이정훈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그는 VIP 라운지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연하는 보안 요원으로 위장하고 라운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은 여전히 위풍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죠. 하지만 연하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연하 중사. 아니, 이제는 전직 중사겠군. 이정훈 소령? 아니, 이제는 도망자겠죠. 두 사람은 라운지 한편에서 대치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승객들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자리를 피했죠. 5년 전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나? 당연하죠. 제가 뒤집어 쓴 죄를 어떻게 잊겠어요. 이정훈은 비웃었습니다. 그때 내가 입을 다물어줘서 고마웠다. 덕분에 순조롭게 진급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왜 굳이 저를 노렸죠? 5년 동안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하하, 넌 살아있는 증인이야. 언제 입을 열지 모르는. 이정훈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권총이었죠. 여기서 끝내자, 연하야. 5년 전에 못다한 일을.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연하는 천천히 이정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표범 같았죠. 한 발 더 오면 쏜다. 쏘세요. 하지만 여기는 공항이에요. CCTV도 있고 보안 요원들도 있죠. 이정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상황이었죠. 어차피 죽을 것 똑같아. 이정훈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연하가 몸을 날렸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근접 전투 기술이 발휘된 순간이었죠.
권총이 바닥에 떨어지고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정훈도 군 출신이었지만 연하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5년간 산에서 단련한 체력과 특수부대 기술이 결합된 연하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연하는 이정훈을 바닥에 눕히고 팔을 비틀었습니다. 이정훈이 고통스러워하며 항복을 선언했죠. 항복한다. 항복. 그때 공항 보안팀과 경찰이 달려왔습니다. 준혁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죠. 이정훈, 국가보안법 위반과 방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정훈은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연하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5년 전에 내가 조용히 죽었어야 했어. 5년 전에 진실을 말했어야 했어요. 연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죠. 공항에서 나온 연하를 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연하야. 응, 이제 진짜 끝났어.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5년간 숨어 지내온 시간도 이제 끝이었습니다. 이제 옥령산으로 돌아가자. 연하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정훈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옥령산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진파 건설과 연결된 모든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죠. 경찰서장 박만수도 직위 해제되고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연하는 옥령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산불로 인해 일부 지역이 까맣게 탄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다행히 산 전체가 파괴되지는 않았죠. 무엇보다 조폭들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연하 씨, 마을 이장 박철수가 다른 주민들과 함께 연하를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존경이 가득했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우리 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연하는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산림청에서는 연하에게 정식으로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등산관리인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며칠 후 연하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했지만 의미 있었죠. 옥령산 지킴이 봉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 혼자서는 이 넓은 산을 다 관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좋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어요. 연하 씨가 단장을 해주세요. 일주일 만에 옥령산 지킴이 봉사단이 정식으로 창단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죠. 연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명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연도 자신의 보안업체 직원들과 함께 봉사단에 참여했습니다. 연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응,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봉사단 활동이 시작되자 옥령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기적인 순찰, 환경 정화 활동, 등산객 안전 지도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죠. 연하는 자신의 특수부대 경험을 살려 봉사단원들에게 응급처치와 구조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위급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해요. 당황하면 구할 수 있는 생명도 구할 수 없거든요. 봉사단원들은 연하의 지도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워갔습니다. 몇 달 후에는 인근 다른 산들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견학을 올 정도였죠.
한편 서울에서는 옥령산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은퇴 군인들의 사회 복귀와 명예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죠. 전직 군인 명예 회복 및 사회 기여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연하와 같이 억울한 일을 겪은 전직 군인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연하는 이 프로그램의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죠.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연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옥령산을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은 전직 군인들,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연하의 용기에 감명받은 평범한 사람들까지 다양했죠. 어느 가을날 연하는 산 정상에서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그때는 도망치듯 숨어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지키고 가꿔야 할 소중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연하 단장님, 봉사단원 중 한 명이 산 아래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등산객 중에 다친 사람이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죠. 지금 내려가요. 연하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발목을 삔 등산객을 응급 처치하고 안전하게 하산시키는 일이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연하는 새로 지어진 봉사단 사무실에서 하루 일과를 정리했습니다. 벽에는 봉사단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죠.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는 보람과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태연이 차를 가지고 와서 연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는구나. 좋은 바쁨이야.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그때는 그냥 숨어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연하의 새 집은 산 중턱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도움을 줘서 지어준 것이죠. 예전의 컨테이너 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연하가 직접 기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저녁 식사를 마친 연하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옥령산의 밤하늘은 여전히 아름다웠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산 곳곳에서 봉사단원들이 밤 순찰을 하고 있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 산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 연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5년간의 숨어 지내던 시간, 그리고 치열했던 한 달간의 사건들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산에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올빼미였죠. 연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지켜야 할 산이 있고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말입니다. 옥령산의 새벽은 조용하지만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산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 평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구독 버튼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